비상사태와 우리 국가보훈처 문제는 정부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신 뒤에 제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소식도 내용도 대단히 실망스럽고 한마디로 빈 껍데기 담화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손톱만큼도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도움은 받지 않았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 야당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책임 전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시간 벌기용 대국민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전국 호도형 물타기였고 책임 떠넘기기 담화였고 시선 돌리기 담화였고 통계 부풀기 담화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차는 대독이었고 야당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 대독으로 시간을 벌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벌기로 노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해서 흐지부지 매듭 짓겠다는 것이고 국가기관 불법 선거 사건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이고 결국 국정원 개혁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민주당은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녹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해법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은 도움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답게 당당하게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엄정한 진상규명 의지, 책임자 문책과 처벌,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한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혀야 하고 새누리당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어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숨통을 더 줘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이 흐르는 길을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PK 향후의 인사, 특정지역 편중 인사는 또 한 번의 인사 참사입니다. 지역보다는 능력 우선으로 한 인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모욕적인 발언이고 누가 보더라도 능력보다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 인사를 가지고 이처럼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 국민을 모독하면서 변명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 잘 듣는 사람만 찾다 보니 지연과 학연에 의존한 것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만 찾다 보니 이런 향후에 동문회 인사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뜻이 아니라 다른 분의 작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PK 향후의 인사는 수첩 인사, 불통 인사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쪽 인사가 되어서 결국은 이게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명확한 인사 실패로 비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편중 인사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청와대, 정부, 사정기관 그리고 사법부까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기관의 장들이 형님 동생하면서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준다면 도대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인사였다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나라 전체에 번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 참사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약 사기로 성난 국민들의 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다 받겠다는 건 욕심이라는 게 장관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대다수 국민을 욕심쟁이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다 주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문영표 후보자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질도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문영표 후보자가 박근혜 복지에 구원투수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에게 오히려 대통령이 던지는 폭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국민 공약 사기에 대한 진실규명과 문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병환 정책위 의장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정호원 총리의 담화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를 합리화했던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담화의 편박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의 정통성이 위협받자 짝퉁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전국 전환을 시도하려는 빠른 속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일삼아왔던 박근혜 정권이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팀을 꾸린 뒤에 공정수사를 운운한들 그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총리가 언급한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의 미명 아래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재벌 특혜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경제 활성화 법안이 아니라 재벌 특혜 법안들입니다. 민생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법안도 민생 법안으로 끼워넣는 꼼수마저 부리는 일에 이제 경제부총리도 모자라서 총리까지 나서 재벌 편애 정권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헌법 파괴 사건 기여에 대한 비난 여론을 경제를 볼모로 몸에 내보려는 꼼수를 부리면 부를수록 박근혜 정권의 위기는 깊어질 것입니다. 황교안 장관과 남재진 원장을 해임하는 것이 공정수사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전력난으로 국민들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이 내년에는 개선되겠지 하는 희망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말에 발표한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첫째,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으면서도 송배전 계획이 아예 누락된 발전소의 생산 전력, 둘째로 심지어 발전소와 변전소 거리가 100km 이상인 그러한 발전소의 선정, 그에 따라서 송전 선로 건설을 둘러싼 집단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발전소. 셋째로 설계 수명이 종료된 모든 원전의 생산 전력을 다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의 차질이 명확히 예견되는 전력을 억지로 끼워 넣음으로써 전력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특히 전력난에 고통받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직 장관 등 새누리당 정권 인사를 영입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해온 동양, STX 등 부실 재벌에 특혜성 석탄 화력 발전소 허가를 내줘 발전소 건립 지원에 따른 전력 수급 차질과 부실 재벌의 먹튀를 야기한 산업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등 고강도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실 재벌이 사업권만 팔아먹는 먹튀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권 회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공공재인 전력의 재벌 의존도를 높여가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각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국민 고통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민생 정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미국의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에 대해 사실상 용인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한반도를 과거의 냉전 시대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한국과 관련된 자유권 행사에 우리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용인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보유는 일본이 재무장화를 촉발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중국과 북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까지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어 동북아가 군비 증강의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미일이 연합하는 형태를 가지게 됨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 너의 냉전적 진영 구도가 재현되어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는 북핵 해결이라는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 침략에 대한 진실은 외면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한 현실에 이런 현실에서 집단적 자유권 보유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은 재무장화가 아닌 동북아의 다자간 평화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내치에서의 실수는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을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지춘 사무총장 발언 듣겠습니다. 재보선을 하루 앞둔 23년 전 오늘 신군부의 기업령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시금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헌법 불법 세력 2세 특징에 해당하는 5.18 신군부 역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민주주의 말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세계 각지로 DJ 구명운동이 확산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강한 모든 수단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관의 지시가 재본관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훼손 후에 진실을 빼고 은폐를 더하는 것이 헌법 불법 세력에게는 일종의 덧셈 뺄셈 공식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역시 그 공식은 예외 없이 적용됐습니다. 유권자의 의사 형성 자유와 그리고 이를 실현할 자유가 제약당하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위압이 가해졌습니다. 헌법에 내재된 자유선거의 원칙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입니다. 개인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꿀이 자를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인가도 봐도 여기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이득을 봤으니 양심 있으면 사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제1의 책무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요구일 것이며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투표만이 헌법 불법 세력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파동 시민과 포항 시민들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할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스타디움이 아닌 아고라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헌법 불법 세력의 기습 번트를 경계하면서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승리를 견인해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참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경호 정치위원장 발언. 예, 국정원은 셀프 개혁안을 제출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국정원은 셀프 개혁안을 내겠다고 무차에 공언해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몇 달 전에 셀프 개혁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자체 셀프 개혁안이라는 것은 개혁안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셀프 개혁안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예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가 한참 진행될 때는 직원의 기관 출입도 방지하겠다고 했던 국정원이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하루빨리 셀프 개혁안을 내놓고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당에 대해서도 촉구합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를 하루빨리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당은 정보위에서 논의하자고 운운하지만은 정보위에서 그동안 뭘 했습니까? 정보위가 밀실이라면은 국정원 개혁 특위는 광장입니다. 여당은 광장에서 국민의 앞에서 떳떳하게 국정원 개혁을 다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하루빨리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주 정무위 간사 발언 있겠습니다. 예,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무위 국감 설명드리기 전에 요즘 언론에서 우리 국감에 대해서 증인 관련해 갖고 너무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좀 표하겠습니다. 증인 신청한 의원 숨기는 비겁한 국감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회의 그 국감을 좀 우리 언론에서 좀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을 많이 불러서 정무위가 증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로비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증인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야 합의해서 우리 증인을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위에서는 60명 조금 넘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그 상임위 관련된 기관으로 말하면 한 기관에 한 명꼴도 안 되고, 또 우리 정무위원이 23분입니다. 위원들이 3분만 신청해도 70명이 다 되는데, 그간 우리 국감에서 증인을 부른 그 증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신문을 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정무위 국감 상태를 한번 좀 보시고, 다른 언론에서 증인을 마구잡이로 부른다, 기업인들을 부른다,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국감 증인을 부른 대기업이나 총수들이 국감에 불려 나오지 않으려고 사전에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들을 전부 고쳐서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인들을 증인을 부르는 이유는 도덕적 책무도 묻고 불법에 대한 걸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기업인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위 국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무위에서는 최근 동양 사태를 비롯한 문제하고 보훈처의 대선 개입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 10명의 정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하시고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정부 측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심지어는 위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감이 끝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5만 명에 달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아주 심각한 위증한 것도 찾아냈습니다. 신재현 금융위원장과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 그 조원동 경제수석, 홍기택 사는지주회장과 청와대 서별관에서 3차례 만나서 동양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국감 중에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의논한 바가 없다,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 오늘
산업은행 국정감사와 모레 우리가 종합국감 때 이 문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훈처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보훈처에 조직적으로 치밀한 불법 대선 개입을 찾아냈습니다. 그 박성훈 보훈처장이 위증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무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희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 보훈처의 불법 대선 기간 그리고 정부가 은폐하려는 진실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기정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저도 먼저 김영주 간사께서 얘기하시는 그 기업 증인이 많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위나 환노위에서 기업 증인을 부르지 그러면 다른 데서 기업 증인을 부릅니까? 어제 어느 그 언론에 기업 증인들이 나와서 평균 11분 발언하고 갔다 이렇게 있던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정무위 예를 들면 기업 증인들, 기관 증인 아닌 기업 증인들은 오후 2시부터 거의 6시, 7시에 끝내는 것이 대체적인 그 일정이었습니다. 기업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였습니다.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11분 발언한 데 비해서 국회의원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평균 9시, 10시까지 14분 발언합니다. 7분 2번씩. 이런 상황을 여러 언론인들은 아실 건데 그냥 묻지마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특히 정무위나 환노위에서 기업 증인을 신청하고 또 그걸 부르는 과정에 대해서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재벌들의 이 불법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상 SNS상에서는 국정원 댓글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의해서 SNS상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면 이 오프라인상에서 강연을 통해서 대선 개입을 한 것이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의 이 강연 정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다. 이걸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밝힌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호국보훈교육자료, 국가보훈처 마크가 들은 이 자료를 DVD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어제 밝혀진 것은 이 국가보훈처 마크가 들어가는 이 DVD가 우리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훈처가 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나는 이 DVD는 보훈처에서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 밝혀진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정수장학회에서 만든 건 아니고 특정 개인이 만들었는지 국가정보원에서 만들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보훈처장의 답변으로 볼 때 그리고 제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받는 바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보훈처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그 교육이 있었다. 이 DVD를 포함한 이 표준 교환을 통해서 보훈처에서 22만 7천 명이 교육을 했고 서무회와 국발협이라는 두 보수단체입니다. 역시 서무회와 국발협이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서 170만 명의 예비군을 교육했고 그래서 국방부의 예비군 교육이 170만 이 보훈처를 통해서 22만 7천 이걸로 설명하시죠. 국정원으로부터 DVD를 제공받았다. 보훈처는 어제 이것은 확인된 겁니다. 반쯤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보훈처는 국발협, 서무회 등 보수단체를 통해서 보훈처 22만 7천 명을 교육시켰고 역시 국발협, 서무회는
국방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예비군 170만 명을 교육시켰고, 역시 안행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시도와 기관에 배포된 PT 자료를 통해서 약 77만 명, 이건 추정입니다. 77만 명은 추정인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보훈처 22만 7천 명과 예비군 170만 명은 성무회와 국방력과 보훈처와 국방부의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숫자다. 22만 명과 170만 명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이 대선 개입이 매우 심각한 수준을 이뤘다. 특히 저희들이 주목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의 대선 교육도 위중하고 무거우나 직접 밥을 먹이고 기념품을 주고 강의를 통해서 이 대선 정치 편향 교육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하경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보훈처만에서도 22만 명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연수를 시킵니다. 그냥 일회성 강연 1박 2일 연수를 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고급 식사를 하면서 고급 선물을 주면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소위 그 청년들 대상으로 블루 유니온이라는 안보 캠프를 1박 2일로 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그것을 홈피에 아마 글을 올리는 모양입니다. 갔다 오는 후기를 털어. 그런데 그 홈피에 올라온 글이 현재도 그 보훈처에 나라사랑이라는 그 홈피에 특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2만 명이 나라사랑을 통해서,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블루 유니온인데 주로 ROTC생들, 대학생들 상대로 한 겁니다. 그 중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그 대부분 댓글들이, 나머지 후기들이 그 참 종북 좌파 무섭구나,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 이렇게 어떤 그 댓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특히 이거 지난 2012년 대선 전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 5월 달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특히 이번 정권 좌익 쪽으로 뺏기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 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은 현재 민주당의 뿌리를 아는 강의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 유추해보면 도대체 그들에게 시킨 소위 안보, 호국, 교육이라는 내용이 왜 하필 대선 전에 민주당과 좌익 정권에 뺏기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갖게 했을까? 그 교재들을 보시면 북한의 실상 내용이 반쯤 있고, 남한의 종북 좌파의 현실, 종북 좌파 정권의 특징 해가지고 교육에서 평준화를 좋아한다, 뭐 성장보다 노동을 더 강화한다, 뭐 성장보다 분배 복지를 더 편향한다, 이런 내용을 쭉 연계하면서 그 실예로 김대중 대통령 북한의 햇볕 지원 햇볕 정책이야말로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대선 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수가, 그리고 대학생 교육만 해도 1762명입니다. 예산 2억 7천 들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22만 명 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은 철저히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이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김기식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앞서 얘기한 것들을 제가 한번 일정별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국정원 주도하에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안행부 등의 소위 오프라인상에,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상에 있어서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불법적인 대선 운동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게 2012년 초에 있었는데 2월 달인데 박승춘 처장은 그로부터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12회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모임들을 조직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차례의 간담회가 박승춘 처장의 공식 일정과 출장 내역에 없습니다. 이것은 박승춘 처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역으로 추적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1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된 결과물로 작년 말에 우리 강 기장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그 이른바 DVD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박승춘 처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훈처장의 업무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냐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을 쭉 해왔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훈처가 DVD를 배포한 뒤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DVD를 배포한 이후에 2012년 작년 2월 달에 안행부가 지침으로 공직자 안보 교육을 실시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하다하고요. 그 직후에 보훈처에서 나라사랑 교육의 표준 강의 교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편향되고 소위 민주당과 민주당의 후보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종북 좌파로 매도하는 이 표준 교환 제작이 소위 박승춘 처장이 대표였던 국발협의 관계자 또 구구단체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 교재가 제작이 되고 4월 달에 이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 강사단의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그 직후부터 2012년 4월부터 대선까지 이 표준 교환에 의해서 1411회에 걸친 교육이 2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국방부도 이 보훈처 교재와 유사한 형태의 교재를 가지고 국방협, 성우회 등의 전문 강사단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약 1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등의 교육들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동시에 2012년 5월부터 소위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보훈처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2012년 7월 달에 안행부가 역시나 또 다른 안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국정원이 8월 달에 또 새로운 또 DVD를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국정원 주도하에 보훈처 안행부 국방부를 일관하는 안보교육을 빙자한 총체적인 관건 선거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동양그룹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산업은행 국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현재현 회장이 지난 금감원 국감 때 또 증언을 했습니다만 4월달 그 금투업 규정 개정 이후에 동양그룹 측은 줄기차게 산업은행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거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별관 회의에 이례적으로 산업은행장이 연이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리고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들어가기 직전에 동양그룹의 정진석 사장은 산업은행으로부터 5천억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국면을 넘어갈 것이니 안심하고 영업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음을 본인이 금감원 국감장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양그룹의 마지막은 산업은행의 5천억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집중돼 있었고 정진석 사장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서별관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산업은행장이 3차례에 걸쳐서 연이어 참석을 했습니다. 실패한 로비도 로비입니다. 그 로비가 어디로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지 우리가 규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례적으로 벌어지는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그룹 문제가 논의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고 국감장에서 위증까지 해가면서 숨기려 했던 이유를 우리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정무위 국감을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5만 명의 지금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매우 엄중하고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무위원님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부정을 했던 서별관 회의의 실체적인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이 문제가 단순히 동양그룹과 금융기관 간의 문제에서 떠나서 박근혜 정권과 상당한 연관이 되어 있고,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이 결코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연결고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아울러서 어제 국가보훈처장의 사실상의 선거 개입의 실체와 정체가 드러났고, 국가보훈처장이 왜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임되고 있는지에 그 의문이 확실하게 풀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선거 개입을 해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후안무치한 답변 거부를 하면서 심지어는 야비한 미소까지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지난 대선에서 국가보훈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안보교육 교재 DVD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안보교육을 빙자해서 DVD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야당을 비하하고 야당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던 것이 심각한 선거 개입의 원인이었고 요인이었고, 또 그 안보교육 교재를 그렇게 떳떳한 안보교육 교재였다면 왜 누가 협찬을 했는지 또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찬 자체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미루어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국정원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야비한 미소로서 음험하게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국정원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선거 개입이 상당히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